아침에 라디오나 TV에서 들었던 노래가 하루 종일 흥얼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좋아했지만 한동안 잊고 있었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원래는 관심 없었던 노래인데 갑자기 유독 그날따라 자꾸만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이러한 흥얼거림은 전염도 되는데요. 혼자 흥얼거리고 있으면 옆에 있던 사람이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거나 누군가 부르던 노래가 귓가에 하루 종일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입 안에서 맴돌거나 허밍이라고도 하죠. 콧노래처럼 부를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휘파람을 불기도 합니다. 흥얼거리긴 하는데 제목도 모르고 가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저 다만 그 흥얼거림만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미 그 노래에 나도 모르게 중독됐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것처럼 무언가에 중독되면요, 중독됐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난다는 건데요, 그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짝사랑했던 또는 첫사랑의 그일 수도 있고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거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흥얼거려진다는 건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걸 거예요.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집에 가는 저녁, 골목길에서도 흥얼거려지는 것처럼 지금 흥얼거려지는 누군가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하루 종일 흥얼거렸던 적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여운이 오랜 시간 이어지는데요. 때로는 그 노래가 밝고 신나는 노래라면 그 신나는 기분으로, 아니면 그 노래가 뭔가 잔잔하고 감미로운 발라드라면 그 느낌, 그 감성 그대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일과 중에 기분 전환하려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도 있는데요. 이런 때도 그 노래가 반복되어 흥얼거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정말 흥얼거려졌으면 하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잉글리시, 영어입니다. 영어는 단어는 왜 그렇게 외우려고 해도, 그렇게 흥얼거리며 중얼거려 봐도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황치윤이 부릅니다. 추억 속의 그대. 지난 추억 속의 그 길로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그때가 다시 올 순 없어도
황치훈 추억 속의 그대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흥얼거렸던 노래인데요. 추억 속의 그대. 이승기 씨가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버전도 좋지만 저는 원곡 방금 들으신 황치훈 씨의 추억 속의 그대가 더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저도 듣게 된 셈입니다. 어쩌면 오늘요 이 노래가 입가에 계속 머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래 제목처럼 추억 속의 그대의 추억, 흥얼거림, 추억과 흥얼거림은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추억이 문득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른거리는 거죠. 눈에 계속 아른거리는 것처럼 입 안에서 계속 흥얼거려지는 것처럼 입 안에 맴돌고 눈앞에서 맴돌고요. 그게 노래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공간이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람이나 순간이나 흥얼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을이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을엔 좀 더 감성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움이나 마음속에 흥얼거려짐도 아른거려짐도 많아집니다. 그립거나 좋았던 기억들이 흥얼거려진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만일 흥얼거린다는 표현을 꼭 노래나 음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니죠? 그냥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흥얼거리다를 어디에만 붙여야 된다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루 종일 흥얼거려지는 노래가 있어요. 보통은 아침에 들었던 노래일 경우가 많은데요. 아침이 아니더라도 라디오에서 듣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듣거나 길을 걷다가 어딘가의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걸으면서 잠시 스쳐 들었을 뿐인데요. 계속 입가에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그 노래가 맴돌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노래가 흥얼거려지긴 하는데 가수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노래 제목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스마트폰의 다양한 서비스 중에 노래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노래가 나올 때 바로 딱 켜고 들려주면 한 10초 정도 스마트폰의 그 프로그램 앱이 듣다가 어떤 노래인지 딱 가수와 제목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를 잘 못 찾아주더라고요. 제가 좀 음치박치입니다. 그 노래가 나올 때 바로 찾았어야 하는데 꼭 스쳐 지나면 노래가 끝나고 흥얼거려져서 결국 저의 생음악으로 제가 노래를 불러서 찾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못 찾으면 물론 인터넷으로 가사를 내가 알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가사를 검색해서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노래 제목이 안 나올 때가 있긴 해요. 그럼 지인에게 흥얼거리면서 물어보는데요. 지인이 바로 그 노래 제목이 생각나면 좋은데 그리고 일단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제가 음을 잘 못 맞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일단은 전달이 됐다. 얘가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구나. 하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도 둘 다 그 노래 익숙하긴 한데 제목이 뭐였더라 하고 알 듯 말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땐 정말요. 둘이 답답해서 미칩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미치겠다는 표현이나 죽겠다는 표현을 거의 안 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러한 상황은 답답합니다. 그런 말이 막 나오려고 해요. 차라리 생각 안 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만큼 흥얼거림은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도 있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뭔가를 암기할 때 특히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역사와 관련된 연도를 아니면 뭔가 위인의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외우거나 아니면 화학 시간에 기호 같은 것을 외울 때 있죠. 근데 그런 때 선생님이 노래 음률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냥 밋밋하게 외울 때보다 더 빨리 더 잘 외워졌던 기억입니다.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그래서 노래나 CF의 CM송을 보면 일부러 흥얼거리며 기억할 수 있게 후크송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후크송, 일정 가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귀에 쏙 들어오고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흥얼거리는 것과는 좀 다른 건데요. 학창 시절 때 외웠던 거 이야기하니까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기억나시죠? 네. 요즘도 이런 거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왕의 그 순서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중훈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기억나세요? 이거 외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요즘도 외워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교육 헌장이었죠. 교과서에도 늘 나왔고요. 문득 한 몇 년 동안 생각 안 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외웠을 무렵에 학창시절도 친구들도 그 순간들도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뭔가 기억이 나면서 흥얼거려질 땐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노래든 그 노래만 흥얼거려지는 게 아니라 상황만 흥얼거려지는 게 아니라 그때 함께했던 순간이나 기억들도 떠오르고 흥얼거려지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이렇게 오래전 예전에 외웠던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하루 중에 보거나 들었던 재밌는 내용이 그런 상황이 가끔은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혼자 크크거리다가 잠에 들곤 합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종일 흥얼거려지다가 자기 전에 다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것처럼 며칠 전에 주문한 택배가 하루 종일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흥얼거려지는 것처럼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기분 좋은 상상이죠. 그래도요, 내일 해야 할 일만큼은 미리부터 흥얼거리지 마시게요. 그리고 나료 책갈피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잠시 마음의 여유를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하나 듣고 할게요. 에코의 행복한 나를.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걸,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질 텐데.
에코 행복한 날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역시요, 굳이 어디선가 듣지 않아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하면 한동안 저에겐 흥얼거려지는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31회 방송이고요. 짓다에 담긴 30회의 내용이 이거였죠. 짓다에 담긴 다양한 의미와 내용, 사례와 관련한 이야기였었는데요. 지인이 저에게 칸도쌤은 웃는 표정이 좋아요, 미소 짓는 게 좋아요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미소 짓다, 웃음 짓다, 밥 짓다, 글 짓다 등의 이야기를 했죠. 지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짓다라고 하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30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주님이 영준쌤, 칸도쌤, 웃음 짓다, 멋을 짓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현주님, 답글도 참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내용을 글로 짓는 것처럼요. 현주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글로 짓는 것처럼 이루어지시길 기대합니다. 예쁘고 기쁜 가을 지어가세요. 다음은 아란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잘 들었습니다. 말로 복을 짓고 또 우리는 죄도 짓고 살죠. 되도록이면 밥 짓고 행복 짓고 사는 삶이었으면 해요. 칸도쌤은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웃상이라 궁금한데요. 웃어서 웃상인지 원래 타고난 웃상인지 라고 적어주셨고요. 250감의 가족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란님의 글을 읽으면서요. 짓다의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 웃을 수 있는 의미가 더 자주 더 많이 사용되었으면, 그러한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먼저 들었습니다. 살면서요, 가끔 이런 순간이 있죠. 아, 행복하다 하고요. 행복한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날 시원한 카페에서 마음 편안한 사람과 수다를 한참 떨다 보면 갑자기 문득 아, 행복하다. 행복이 별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순간이 행복이다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다 보면 순간순간 힘들어서 울상을 짓게 되기도 하고요. 시간도 그런 울상을 짓거나 한숨을 쉬거나 한숨을 짓거나 이것도 짓는 거네요. 그런 시간을 또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소소하게 사실은 소소하다는 표현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행복한 순간에 크고 작음을 소소하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 중에서도 아, 행복하다, 참 좋구나, 살만하구나 그랬다가 또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그렇기도 하죠. 되도록이면 나만의 미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미소를 짓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울상 짓는 순간보다는 웃음 짓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도 갚는다고 하는데요. 되도록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웃음 짓게 하는 그러한 복 짓는 말만 서로 간에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웃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이요. 글을 읽는 저에게 제가 너튜브 댓글을 읽다가 미소 짓게 하고 웃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기분 좋게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웃어서 웃상인지 원래 타고난 웃상인지 하고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가? 내가 그랬던가? 내가 평소에 웃상이던가? 미소를 많이 짓고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더 많이 웃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죠. 아라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250감의 가족 신청해 주셨는데요. 250감, 이승환과 오태우가 함께한 듀오죠. 이승환이 부릅니다. 가족.
힘겨워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면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집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겨운 하루를 보낸 내 가족들의 낮은 숨소리 어린 날 보살펴주던 내 노이에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이어도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는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궂게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던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돼 그때쯤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하나하나 들어갔습니다. 250감 이승환 가족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짓다라는 낱말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미소 짓다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시를 짓다가 떠오릅니다. 시를 접하다 보니까요. 시가 노래로 탄생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시로 작곡가님이 노래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년 연주회 때 그 곡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마음이 콩닥콩닥 하답니다. 하고 히읗히읗 웃는 표정 해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최순애님의 동시 오빠 생각 한 편과 그 시로 박태준님이 작곡한 오빠 생각을 신청하는데요.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으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시를 함께 올려주셨어요. 오빠 생각 최순애.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진행자님과 라디오 책갈피를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빠 생각 시와 글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오빠 생각과 관련돼서 적어주신 글이요. 네, 시죠.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노래가 불러지네요. 익숙한 네, 노래의 가사죠. 시이고요. 미소 짓다가 떠오르고 시를 짓다가 떠오른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그 글을 보다가 미소 지으면서 시를 짓다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생각 가사를 지은 최순애 씨가 오빠 생각을 작사했을 때가 나이가 12살, 12세였네요. 저는 몰랐어요.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이런 명곡을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가사를 다시 보니까요. 뭔가 시가 맑다, 순수하다는 느낌이 더해졌습니다. 가사 중에 시죠. 네. 뻐꾹뻐꾹 뻐꾹새라는 부분하고요. 귀뚤귀뚤 귀뚜라미라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요. 뻐꾹새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듣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갑자기 좀 선선해지고 가을이 성큼 온 느낌이어서 더 그런가 봐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요즘 밤이 되면 아파트 정원에도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스럽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한참 더웠다가 요 며칠 시원해져서인지 귀뚜라미 소리도 더 많아진 것 같고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는 라디오 책갈피 방송 중에 2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한참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가을을 좀 떠올리며 선선해져 보자 마음이라도 하면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고요. 또 이제 가을이 막 시작할 무렵에 관련된 귀뚜라미 노래와 함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뻐꾹새, 뻐꾸기 소리를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진숙님이 지은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와, 기대됩니다. 네. 내년 연주회 때 선보이신 다음에 녹음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물론 연주회 전에 함께 공유 가능하다면 그 전에 보내주셔도 환영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분들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준숙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 오빠 생각이고요. 신청하신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뻐꾸기 소리와 함께하는 연주곡도 잠시 듣겠습니다. 먼저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오빠 생각.
먼저 들으신 노래는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의 오빠 생각이었고요. 이어서 듣고 계신 곡 요나손 작곡의 뻐꾸기 왈츠였습니다. 숲속의 새소리와 함께 뻐꾸기 소리도 들렸는데요. 중간에 한번 크게 작게 뻐꾹 하고 소리가 들리죠.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댓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월요일에 생방송을 들은 이후부터 수시로 순간순간 짓다에 대해 생각했어요. 짓다에 어울리는 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던 중에요. 버스 창밖에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에 커다랗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술을 짓다. 그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을 읽으니까요. 갑자기 짓다는 만들다, 이루다와 같은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짙게 들면서요. 다양한 표현들이 떠올랐어요. 과학을 짓다. 갑자기 네 CF의 카피가 생각나네요. 뭐는 과학이다. 그런 거요. 네. 재미를 짓다. 사랑을 짓다. 우정을 짓다. 진심을 짓다. 마음을 짓다. 기억을 짓다. 그렇게 이어가다 보니 우리가 좋아하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생각났어요. 마을을 짓다, 공동체를 짓다, 미디어를 짓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짓다. 어제 갑자기 드디어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긴 소매 티셔츠를 꺼내 입고요. 약간은 쌀쌀하지만 상쾌한 바람을 상큼하게 기분 좋음을 느끼며 이 가을이 좀 더 오래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갑자기 떠올라 흥얼거리게 된 노래가 있습니다. 임재범의 Let Me Live My Life 신청드립니다. 아직 저는 이 노래 제목은 흥얼거리지 않나 봐요. 네. 오늘 듣고 많이 흥얼거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반복해서 듣던 곡인데요. 유튜브 댓글을 보니 녹음실 밖에서 한번 부르고 녹음실에서 한번 부른 게 그냥 앨범에 수록된 곡이라네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가을 되시길 바래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짓다와 관련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생각났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마을을 짓다, 공동체를 짓다, 미디어를 짓다, 마을 공동체를 짓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짓다라고 세연님이 적어주셨는데요.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10년 전인데요. 마을 미디어와 관련한 큰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슬로건, 타이틀을 어떤 걸로 할까 생각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마을과 마음, 미디어로 있다. 마을 미디어로 짓다라고 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잊고 있었는데 이 글 덕분에 생각났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마을 미디어는 마을과 미디어가 더해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직접 미디어 활동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분들이 신문 기자가 돼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전하는 마을 신문, 때로는 마을 TV, 마을 라디오와 같은 활동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접 우리 지역 이야기와 우리가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함께 나눈다, 함께 만들어 간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마침 지난주 전주 FM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방송에서 마을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다시 듣기로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짓다라는 말 글의 내용처럼 생각해보니요. 짓다는 만들다라는 의미 외에도 이루다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바람과 소망이 담겨있는 느낌도 있고요. 요즘 가끔 주위에서 보면 원래는 짓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종종 이어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말씀 주신 예술 짓다처럼
창의적인 활동이나 그런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저는 이 글을 보다가요. 생각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인연을 짓다라는 말이요. 네, 오늘 또 라디오 책갈피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연을 만들고 인연을 짓고 함께하는 기억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약간은 쌀쌀하지만요. 상쾌하게 바람을 상큼하게 그런 기분 좋음도 느껴지고요. 이 가을이 좀 더 오래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고도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가을스러운 가을 같은 가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분 좋은 가을의 느낌에 갑자기 겨울바람이 불지 않고요. 요즘은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여름과 겨울만 있다. 근데 이제 가을이 늦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겨울이 좀 더 기다려져서 이런 맑은 가을, 상쾌한 가을을 좀 더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책갈피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박진숙님과 배우수님 방송 잘 듣고 있다는 글 남겨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세연님이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임재범이 부릅니다. Let me live my life. There you go again, trying to tell me how to live my life. But you know, I'm not a child, and I have my own philosophy on how I should live my life. Oh, I do respect all the things you have said and done, but I'm not you, and you're not me. So just let me walk my way. Let me walk my way. You know, I'm not the same man I was yesterday, and being on my own never felt this good before. Don't wanna know, don't wanna hear what you're trying to do with my life. Believe in me, baby, trust in me, honey.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하루 종일 흥얼거려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흥얼거려짐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흥얼거려짐은요, 중독성과 전염성이 있다는 거였고요. 흥얼거려짐은 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공간이나 상황일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흥얼거림은 아른거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흥얼거리는 노래 아니면 그렇게 흥얼거려지는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나 내가 함께했던 기억들도 같이 묻어나는 흥얼거려지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요즘은 흥얼거리거나 평소에 중독된 것처럼 자주 듣고 있는 노래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떠오르는 사람이나 추억도 함께 나눠주시면 하는 기다림과 바람도 있습니다.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방송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주 FM 93.5MHz에서 재방송합니다. 라디오 외에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본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 가능하시고요. 다시 듣기 방송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원더걸스의 Tell 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들이 흥얼거려지는, 미소가 지어지고 미소가 흥얼거려지는 그런 오늘, 그런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길 기대하고 저 역시 흥얼거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